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발표할 인성경리학과 2023-0651 김아란입니다. 일단 발표는 생명체의 기원, 열수분출공, 그리고 생태계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년 전 초기 지구에는 단순 유기화합물이 성장과 재생산이 가능한 더 복잡한 연합체, 그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지구의 초기 대기에서의 번개에 의한 반응이나 그리고 우주에서 유기화합물이 전달되어 생성된 유기숙소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심해 탐사선 엘비노가 해저 2,700m 그리고 270기압이나 되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해저 화산지대에 내려가 지질 조사를 하면서 최초로 발견한 열수분출공은 가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알아보기 전에 생명체의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체의 구성의 필수적인 원소와 화합물에는 수소, 인산, 질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액체 용매인 물이 필요하고요. 또 생산과 번식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원의 생산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식물과 같은 독립 영양생물은 화학합성이나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같은 종속 영양생물은 스스로 유기물의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생물은 섭취할 다른 생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 영양생물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대륙이나 바다의 표면에 가까운 곳은 태양의 빛을 받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의 지구 표면은 화산활동이나 자외선 복사열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도 태양의 대체 에너지원을 공급해준 곳은 심해의 깊은 곳에 위치한 열수분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수분출공에서 지구 최초의 생물 탄생과 관련하여 그 기원이 되는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유기화합물이 유래하였다는 것이 바로 심해 열수고 가설입니다. 열수분출공은 심해저 바닥에 굴뚝 모양으로 솟아있으면서 고온의 무기물이 풍부한 단순 화합물이 나오는 해저 지형입니다. 해저 지각에 균열이 생긴 곳에 해수가 침투하면 마그마에 의해 초고온으로 가열되고 주변 암석에 들어있던 구리, 철, 아연, 금, 은 등과 같은 금속 성분들이 용해됩니다. 이후 350도 정도로 가열된 열수가 대류에 의해 지각의 열수분출공으로 솟아나오고 약 2도의 차가운 심해 바닷물에 의해서 식어 주변에 침전되어서 수십 미터 높이의 굴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수분출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블랙스모커와 화이트스모커입니다. 이들의 화학적 성질은 모함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현무암 암석으로 형성된 블랙스모커는 한 개의 분출구에서 최대 405도 그리고 pH 2에서 3 정도의 산성이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금속 황화물, 철분, 구리, 망간 등의 생명에 필수적인 무기염료가 풍부한 해수가 검은 연기처럼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랙스모커는 최초의 생명이 서식하기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이트스모커, 그 중에서도 2000년에 발견된 대서양 중앙해령의 로스트시티라는 열수분출공이 생명의 발상지로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무남, 흰색 탄산칼슘 광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작은 분출구에서 초연기성, 그리고 용해된 H2와 CH4 및 기타 저분자량 탄화수소를 고농도로 포함한 pH 9에서 11 정도의 고알칼리성 물이 하얀 연기처럼 스며나옵니다. 그리고 용해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대신 메테인이 풍부하고 마그마 챔버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00도 이하로만 가열됩니다.
또한 주변의 블랙스모커는 진화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트시티의 풍부한 탄화수소는 유기물질의 단위물질이 될 수 있고, 철이나 금속 광물은 필수 요소의 보조인자나 탄소 고정 경로의 일부 단계의 촉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성 pH는 생명의 기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요. 로스트시티의 높은 염기성물은 산성바다와 pH 기울기를 형성하여서 유기물 합성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수산화학물이 열수공 주위에 쌓이면서 형성된 암석 기둥의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유기분자가 많이 쌓이고, 이 유기분자들은 서로 반응해서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으로 DNA 분자의 중합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견되는 심의열수구의 생물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열대 정글이나 산호초의 생물 다양성을 능가하는 독립적인 군집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를 또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이곳의 주요 생산자는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화학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고세균입니다. 왼쪽 사진은 황세균으로 황화수소 기체에서 뽑아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새우종들은 잇부분의 화학 독립영양세균의 수염을 기르며 따뜻하고 황화물이 풍부한 열쇠기에서 배양한 후에 섭취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2m까지 자라는 건벌레로 황화수소를 혈액 내 특수 헤모글로빈과 함께 화학 독립영양 박테리아 군집이 있는 내부 기관으로 수송합니다. 박테리아는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기분자로 전환시키고, 관벌레는 이 생산물을 얻어서 살아가는 공생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먹이뿐만 아니라 뉴클레오티드 같은 필수 생식분자의 합성까지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개몽 증거에 따르면 형기성 메탄 산화 고세균은 메탄 생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열수분 출공의 미생물은 지구 최초의 미생물 생태계의 생리적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열수분 출공 환경에 대한 조사는 원시 지구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화학 독립 영양 미생물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다른 생명에서의 생명체를 찾을 때 햇빛의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열수분 출공이 활성화된 유로파와 엔셀라두스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열수분 출공에서 발견된 생리활성 식물치료를 만든 항암제, 그리고 심혈관계 치료제가 특허 출원되는 등의 연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입니다. 열수분 출공 중 화이트 스모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러 개의 작은 분출구, 2번 고알칼리성, 3번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4번 메테인 풍부, 5번 블랙스모커보다 낮은 온도.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